하는 것은 죽일 시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쓰면 뭐가 돼요? 살자가 돼요. 죽일 살자예요. 그런데 이때 살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시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죽인다는 말인데, 시라고 하는 때는 언제만 쓸 수가 있냐면은 임금을 죽이거나 부모를 죽일 때만 시로 써요. 그러니까 임금을 죽였다 할 때, 또는 부모를 살해했다 할 때는 시로 쓴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죽였다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최자가 임금인 장공을 죽였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이것을 갖고 태사라는, 다시 말해서 역사를 기술하는 사람이 적어야 할, 있는 그대로 보태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런데 아주 그 모범적인 글로 이렇게 보냐면은 이 최저라는 사람이 제 나라에 장공을 모시고 있었던 재상이었습니다. 재상이었어요. 그런데 재상이었는데 이 장공이 최저의 마누라가 부인이 상당히 이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신하인 최저의 부인을 이렇게 해가지고 간통을 했어요. 그게 사기가 그렇게 나와. 간통을 하니까 최저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임금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최저가 이렇게 죽였다. 그러니까 이제 재상으로 있었지만 상당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죽이고 나서 장공의 후임으로 경공을 임금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태사, 그 당시에 태사에 있었던, 요 사마천 훨씬 이전 이야기죠. 벌써 몇백 년 전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태사로 있었던 사람이 태사백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름은 모르고 태사가 벼슬로 있었는데 아마 그 집안의 큰아들이었을 것이다. 요 백자가 맞백자니까 이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태사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누구예요? 그 집안의 큰아들, 그 장자 태사백이 이렇게 적었어요. 뭐 최저가 뭐 화가 나가지고 장공이 임금이지만은 잘못했기 때문에 죽였다, 그런 저런 건 아무 다 없이 임금을 죽였다 그렇게 썼어요. 최저시 장공, 그렇게. 그러니까 최저가 이 역사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축간에다가 그렇게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 태사백을 불러다가 장공이 내가 죽여서 죽였다 그러지 말고 병으로 죽었다고 써라, 학질에 걸려서 죽었다고 써라. 그러니까 완강히 거부를 하고 그대로 적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최저가 화가 나가지고 이 태사백을 죽여버립니다, 그냥. 죽여요. 아까 태사라는 역사를 기술하는 그 직책은 그 집안이면은 세습을 해서 모두가 다 태사의 직책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형이 태사백이 큰아들 이제 이렇게 최저한테 죽임을 당하니까 여기 동생이 태사 뭐예요? 중이에요, 중. 이건 이제 가운데 중자 아닙니까? 이건 이제 맞백이니까 큰아들 이야기고, 둘째 아들일 거예요. 태사 직책을 갖는. 둘째 아들이 자기 형이 그렇게 죽으니까 또 같이 죽간에다가 최저가 장공을 죽였다, 이렇게 또 써요. 그러니까 최저가 또 양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또 썼다 해가지고 여러분도 죽여버립니다, 그냥. 그렇게 죽여요. 그러니까 이 집안의 막둥이가 태사개. 요 개자가 뭐 우리가 계절한다고 할 때 개자지만은 막둥이 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둥이도 또 이제 역사를 쓰는 직책이니까 또 들어와서 또 이렇게 써요. 최저가 장공을 죽이다, 딱 5글자를 또 써요. 그러니까 장공이 더 이상 죽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놔둡니다. 그게 이제 기록에 이렇게 남아있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역사를 쓴 사람들은 뭡니까? 이게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써라. 근데 제가 사기를 보니까 아까 태공 세가의 관련 보니까 그런 내용들 없는데, 다른 이렇게 야사에 이렇게 전해온 것으로 보면은 태사계를 죽이지 못했다. 최저가 백하고 중은 죽였는데 더 이상 죽이지 못하고 이대로 그냥 남겨놨다.
이제 태사계가 이렇게 쓰고 주관을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 이 태사보다도 그 아래 단계에 또 역사를 쓰는 사람은 그 당시에 남사라고 했다고 그래요. 남사. 남사 직책에 있는 사람이 주관을 두고 막 궁궐로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 걔하고 만났어. 아니, 어쩐 일이야? 그러니까 최저가 장궁을 죽였다고 써야 되는데 당신 두 형이 이렇게 최저한테 죽었으니까 다르게 기록했을 것 같아서 내가 다시 최저가 장궁을 시했다라고 쓰려고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사계가 아니다, 나 이대로 썼다 하면서 주관을 보여줬다. 그런 아주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포인트는 아까 뭐냐, 이런 정도로 어째요? 장공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걸 떠나서 역사를 기술하는 사람은 글자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기록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할 때 아주 자주 이용이 되는 실질적인 역사적 기록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있는 그대로 쓰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직필이라고 이야기해요. 직필. 붓을 곧게 세운다라는 의미예요. 직필. 그래서 우리가 붓글씨를 써본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붓이 옆으로 뉘어서 쓰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직필이라고 해가지고 바른 글씨를 쓸 수가 없어요. 붓을 잡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세워서 쓰지요. 그래야 이제 굽고 가늘고 일정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붓을 꼿꼿이 세우는 것을 직필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뒤로 다른 말로는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글을 쓰는데 사실에 입각해서 쓰지 더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 직필이란 말이 나온 것은 사실 동호직필이란 말에서 나오게 됩니다. 동호직필. 네. 동호라는 사람이 글을 쓸 때는, 역사를 기술할 때는, 동호라는 사람도 춘추시대 때 사관이었는데, 아까 태사였는데 동호 정도로 이렇게 있는 그대로 써야 된다. 근데 똑같은 내용으로 썼어요. 장공이 아니고 이 동호라는 사람이 태사의 벼슬리를 있었는데, 이때 동호라는 사람에 관련된 것을 진나라 때 이야기해요. 이 진나라는 지금 진시황에서 했던 진나라는 요 진짜죠. 그런데 이 진나라가 춘추시대 때 춘추 말기예요. 이 나라가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로 쪼개지면서 전국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어떻든 진나라의 그 당시에 춘추시대 말기 때 진나라의 임금이 영공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영공이라는 사람이, 요거는 진나라고, 아까 여기 지금, 뭡니까? 아까 최저시 장국, 요것은 이제, 제나라니까,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으나, 근데 똑같은 내용의 글이 나온다, 그 말이죠. 요것은 춘추 좌전에 나온 이야기예요. 춘추 좌전에. 진나라 영공이 대단히 포항 무도하고 정치를 아주 연말에 하면 개판으로 하니까, 이 영공이라는 임금의 재상으로 조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순, 방패순자예요. 이 조순이라는 사람이 여러 번 영공한테 그렇게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자꾸 간해. 이렇게 간해도 듣지 않고 결국은 이제 미우니까 영공이 자객을 시켜서 자기 이제 재상으로 있는 조순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자객으로 갔던 사람이 이 조순의 인격에 탐복해가지고 그냥 내가 도저히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다 해서 자살해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죽이러 갔다가 그냥 피신을 시켜버리고, 그래서 이제 조순이 결국은 이제 아까 진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제 이웃 나라로 피신을 해요. 피신을 하는 도중에 이 영공이 피살을 당합니다. 피살을 당해요. 피살을 당해서 이제 죽게 되니까 조순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임금이, 왕이 죽으니까 다시 진나라로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사에 관여를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아까 태사의 역사를 기술했던 동호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비석에. 조순이 시해를 했다. 여기에는 기군. 그 임금을 죽였다. 여기는 이제 조순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여기 조순. 조순시 기군. 그 임금을 죽였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 그 말이에요. 죽간에다가. 그러니까 조순이 보고 나는 직접 죽이지도 않고 내가 죽으려다가 이렇게 했는데 기분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동호를 불러다가 사관을 불러다가 아니 나는 내가 뭐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죽였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느냐. 하지 마라. 그래도 이렇게 기록을 할 수밖에 없다. 뭐라고 해서 이야기하면은 당신이 세상으로 있었고 또 임금을 바른 길로 인도를 하지 못했고 세상으로 있으면서 그러고 나중에 임금이 다른 사람한테 시해를 당했는데 당신이 돌아와서 그걸 바로잡지 못했으니까 결국은 재상인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적겠다? 당신이 조순이 바로 죽였다. 나는 그렇게 적을 수밖에 없다. 예, 그걸 이제 춘추좌지에서는 동호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바르게 썼다 해서 동호직필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문이라든가 이런 게 볼 때 직필이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쓰지요. 기자들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직필을 해야 된다. 있는 그대로. 요즘같이 개판놓지 마음대로 쓰고 없는 사실도 있는 것 같이 막 쓰고 그런 것들은 기자로서 또는 해야 될 일이 이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자,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것들이 사마천이라든가 사마천 집안에서 가지고 있는 벼슬, 다시 말해서 태사들이 해야 될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러한 정신이 딱 사마천의 집안에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어째요? 이러한 역사를 쓸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배경적으로 나오게 이제 됩니다. 사마천은 이렇게 BC 110년물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태사령은 이제 태사에 있으면서 태사령을 이제 이어받아서 이렇게 하면서 이것으로부터도 약 한 1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10년 후에 BC 통상 99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 한 11년 정도 후입니까?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러니까 약 한 40 이제 중반 정도 이렇게 되었을 때 한나라 중국은 고대로부터서 제일 골치 아픈 것이 뭐예요? 제일 골치 아픈 게 북방에 있는 흉노족들, 북방에 있는 흉노족들, 북방에 있는 흉노족들로 북방 이민족들로 침략 때문에 제일 골머리가 아팠죠. 근데 그것이 그나마도 평정이 된 게 한무제 때잖아요. 그리고 실크로드가 개척이 되고 장건이라는 사람이 서역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개척이 되어 왔었는데 흉노족들 때문에 아주 골머리가 아팠는데 여러 번 원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국 한무제 때 특히 흉노족들을 거의 다 북방으로 다 몰아냈다 그 말이죠. 근데 그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청이라든가 곽거병이라든가 이릉장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때 아주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냐면 이릉이라는 사람이 아주 젊은 장군인데 이릉이라는 사람이 흉노족을 이렇게 몰아내기 위해서 북방으로 갔다가 이릉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5천 군사를 데리고 흉노족한테 항복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릉이 항복하는 사건이. 이제 항복을 또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제 한 5천 명 정도 되는 병사들을 가지고 8만 명이 넘는 흉노족들을 도저히 8일, 열흘 가까이 싸워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투항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소식이 한무제한테 알려지니까 한무제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화를 내는 것이죠. 투항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릉의 가족이 뭐고 이제 다 몰살을 시키고 이제 그렇게 했을 무렵에 조정 안에서는 이 이릉 장군을 변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는데 오직 사마천만이 이릉을 이제 변호를 해요. 한무제한테. 이릉은 어쩔 수 없이 중과 부족으로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서로 항복을 했다 할지라도 이릉 집안의 공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릉 집안을 멸종을 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한무제가 아주 굉장히 무시무시한 황제지요. 완력으로 받아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한무제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이야기에 이렇게 반대 의견을 냈다. 뭐 그래가지고 왕명을 거해야겠다, 황명을 거해야겠다 해서 사마천을 이제 소위 이제 사형을 이제 언도를 하는 것이죠. 사형을. 사마천을 사형을 언도를 해서 이제 참수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이제 고대에는 그 당시에는 사형 언도가 떨어져도 참수 언도가 떨어져도 죽지 않는 방법이 있었다고 그래요. 뭐냐면은 돈을 많이 내놓으면은 살 수가 있고, 돈을 얼마 내? 너 죽을래? 죽을래? 아니면은 이제 돈을 내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50만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0만 전이라는 돈을 내면은 목숨을 살릴 수가 있고, 그렇게 안 하면은 이도 못 오고 이것도 못 오고 죽도 않고 그러려면은 뭐라고 해요? 궁형을 당한다고 말이죠. 그 유명한 궁형. 궁형은 알죠? 어떤 것이라? 그렇지. 남자는 거세를 해서 사람 구실을 내서 못 오게 해가지고 이제 집안의 씨를 말려버리는 것이고, 뭐 여자들은 음부를 이렇게 그걸 유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맡기게 하는 것.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러겠지만 죽는 것보다도 더 아주 치욕스러운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사마천은 죽을 수는 없고, 그런다고 해서 이 50만 전에는 뭐 상상도 못할 정도로 거액이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그런다고 해서 죽을 수는 없고, 그래서 궁형을 당하게 됩니다. 궁형을 당하게 돼요. 이때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마천이 40 중반 정도 되었을 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형을 당해가지고 거세를 당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해서 살아요. 그러고 이제 그때부터서 이제 본격적으로 요 병이 이제 궁형을 당해서 몸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약 한 10여 년 정도를 집중적으로 지필에 들어갑니다. 사기 지필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기는 아버지가 역사를 기술을 해라고 그렇게 했던 유언을 자기는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쓰겠다.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사마천이 다 기록을 해놔요. 그리고 자기는 아까 이 기록을 마치고 나서 이 글자가 52만 자가 넘는 글자다. 52만 6천 자가 넘는 글자다라는 것들도 기록을 해놓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주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사마천이 사기를 거의 다 쓸 무렵에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친구이자 이제 300벌 되는 사람 중에 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만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자가 소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임소경, 소경이라고도 부르고 이름은 이름 아닌데, 이 이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로 해가지고 부탁을 사마천한테 했는데 오랫동안 답변을 못해요. 그러다가 이 사기 지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니까 그때 그 무렵에 이만이라는 사람은 이제 어떤 대역죄에 걸려가지고 사형을 또 언도받아가지고 감옥에 있어요. 있을 무렵에 이만을 사마천이 위로하면서 옛날에 편지를 보냈는데 지금까지 답을 못해서 제가 이제서 답을 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창문에 편지를 보내요. 그게 바로 보이만서. 답변을 냈다 그 말이에요. 보이만서. 사마천의 사기를 보려면 반드시 이 글을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저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나는 아버지 유언 때문에 또 내 집안이 사관이니까, 역사를 기록하는 집안이니까 그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죽음을 일부러 안고 궁형을 당하고 내가 이 치욕스러운 세상을 살아왔다. 그러면서 이제 옛날부터서 그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그런 곤란한 경우를 다 겪고 난 다음에 했다. 그런 것들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국어를 썼던 사람은 좌구명이고, 그 다음에 초나라 때 그 이소를 쓴 사람은 구런이라는 사람도 추방을 당해가지고 그것을 썼고, 공자도 십몇 년간 천하를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나중에 어째요? 이걸 역사로 남겨놔야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춘추라는 책을 썼고, 뭐 이제 이렇게 쭉 자기도 그런 것들을
이런 울분을 결국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자기의 이제 임무가 이제 역사를 쓰는 것이니까 쓸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쭉 이렇게 써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사마천 당대에 다 기록을 해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있는 것이지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만들어진 이야기가. 그래서 사마천은 이러한 것 이제 차원에서 금방 사학이라는 책을 이제 완성을 했는데 대개 BC 89년 정도 이런 정도로 그리고 사마천이 이 사기를 완성을 시켜놓고 대개 한 2, 3년 정도 있다가 죽게 됩니다. 아까 그것이 BC 아까 86년 대개 59세, 60세 정도에 죽게 돼요.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태사령이라 역사를 쓰는 태사의 직책, 태사령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간단히 이야기했어요. 아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태사가 뭐라고 갖다 했어요? 사관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사관도 어마어마합니다. 조선 왕조실록, 그 다음에 이제 승정원 일기, 그런 것들 보면은 방대한 양이죠. 앞으로도 몇십 년이 걸려야 왕조실록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관들도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 특히 태종 이방원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많죠. 태종 1404년 태종 4년에 임금이 사냥을 나갔는데 떨어졌다. 떨어지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가 뭐라고 그래요? 사관이 있느냐? 그리고 사관한테 내가 떨어졌다는 말을 하지 마라. 그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관이 따라가든 안 했지만 그 말을 듣고 임금이 떨어졌는데 사관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말을 기록해 놨다고 말이에요. 이게 조선 500년이라는 것은 여러 그런 것으로 봐가지고 섣불리 볼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500년 이상 이렇게 지내왔으니까. 근데 그 이전에도 사관들은 그렇게 활동을 했다. 그래서 글을 쓴 사람들은 특히 역사, 사실을 이렇게 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일반 사람들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